자, 뷰티입니다. 오늘도 생활 이야기. 이거 뭐 인터넷 대신 블루투스로 연락하라고. 14일 탄핵 표결 앞두고 14일이면 이번 토요일 아닌가요? 뭐 저번에 1차 탄핵이 부결이 돼서 뭐 이번에 2차 탄핵으로 14일날 토요일날 또 뭐 탄핵 투표한다고 사람들이 뭐 또 시위한다고 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또 시위한다고 뭐 여의도나 이렇게 뭐 곳곳에 전국 곳곳에 뭐 대구 같으면 동성로나 이런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왜 사람들 많이 모이면 이렇게 인터넷이 좀 뭐 잘 안 된다거나 느리거나 그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마 인터넷 대신 블루투스로 연락하라고 뭐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사인 것 같아요. 뭐 재밌기도 하고 이런 것도 또 뭐 만약 제가 진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연락하기 편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한번 보자고요. 자 보면 여기 보면 이 여의도 곳곳에 SK텔레콤이나 뭐 KT나 LGU 플러스 통신사에 이동형 기지국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뭐 이건 SK통신 같고 여기 KT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이동형 기지국들이 곳곳에 여의도에 있다는 말. 여기 사람들이 엄청 모일 거잖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많이 모인다고 하던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이렇게 인터넷이 조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들 폰들을 다 쓸 테니까 아무래도 좀 버벅거리겠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이동형 기지국들이 있나봐. 여기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뭐 12.3 뭐 비상계엄 사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이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뭐 윤석열도 길이길이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하여튼 역사에 남고 싶어 아마 뭐 상관없지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겠죠. 뭐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전두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어디 많이 먹었어. 비상계엄하고 어쩌고 뭐 군부 독재 얼마나 많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 지금 이런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비상계엄 사태, 12.3 사태 뭐 이렇게들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두고두고 욕은 많이 먹겠죠. 뭐 그것도 자기 선택이니까 책임져야죠. 뭐 애도 아닌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이렇게 뭐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국민의힘 해체, 뭐 국민의힘 여당 이름이잖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아 우리 여당 이름이 국민의힘이구나 하고 제대로 알았어. 하여튼 이런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평일도 많이 열리고 특히 요번에 이제 토요일에는 금토 이럴 때 엄청 많이 몰리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특히 20, 30대가 대거 이렇게 시위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빚어지죠. 당연히 사람들 많이 몰리면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 어디 막 사람들 많이 있는 그런 관광지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보면 아, 왜 이렇게 잘 안 돼?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 그런 거 한 번씩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자주 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빚어지니까 이에 대비해서 어떤 정보도 이에 대비한 정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조금 통신을 아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좀 원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이런 정보들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상에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보면 내용은 집회 인파의 통신사 긴장.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아까처럼 이동형 기지국 같은 것도 개통하고 뭐 모니터링 강화하고 어쩌고 하면서 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통신 3사 아까 본 것처럼 SK도 KT도 LG도 이 통신 3사가 모니터링 강화 체제에 돌입했다 해서 실제로 국회 여의도 곳곳에는 이 통신 3사에 아까 봤죠? 이동형 중계기 차량이 배치되어 있다 해서 최대한 뭔가 이렇게 통신이 잘 안 되는 걸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는 뭐 방법으로 이렇게 이동형 중계기들이 설치되어 있나 보죠. 저번에 7일날 토요일에 그때도 아마 탄핵소추안 표결한다고 그때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때 집회 측 추산 100만 명이 국회의사당과 여의도에 몰리면서 통신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아마 그때 분명히 연락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뭐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야 너 가 있어 거기 있어 이렇게 뭐 서로 연락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막 정말 전화든 인터넷이든 그런 거 하려고 할 때 통신 접속 지연이 충분히 됐을까? 또 6.17일 때는 이 길이 인파로 막혀서 이미 배치된 차량 외에 어떤 추가 이동기지국 투입이 어려웠어요. 이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14일날 한다는 것도 이 추가
이 탄핵 집회하는 그때는 미리 이제 대비해서 지금 벌써 통신 3사가 이렇게 이동용 중계기들을 설치해 놨나 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14일 날에는 2차 탄핵 소추안이 열리는 14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이동용 중계 차량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통신 3사는 여의도에 29대, 광화문하고 서울시청 일대 6대, 용산에 1대, 뭐 이런 것처럼 이동 기지국을 36대나 배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이 접속이 원활할 것 같겠죠. 그래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이런 여의도 국회 인근에는 이런 간이기지국 39대를 또 추가 설치한다.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릴 테니까 진짜 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지방에 있으니까 여의도나 이런 데 가보지를 못하는, 요즘 지금 KTX 아마 주말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가는 KTX도 다 표가 다 매진됐다고 하는데 그게 다 뭐 서울에 놀러 간다는 거다. 근데 서울에 상경에서 서울에서 집회에 참여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몰려들어서 아마 지난 7일 그때보다 지난 토요일보다 이번 14일 이번 주 토요일이 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야. 금토일 때. 그러니까 이런 이동기지국이나 뭐 간이기지국 설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겠죠. 뭐 통신사들은 또한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을 또 뭐 124명을 배치할 거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지난주 토요일 집회, 그러니까 7일 할 때도 이동기지국 21대, 간이기지국 5대, 뭐 상황실 및 현장 대응 인력을 88명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어떤 대응 장비랑 인력 구매를 늘린다는 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죠. 왜 한번 저렇게 지난 토요일 날 탄핵이 부결되는 바람에, 특히나 국민의힘이 뭐 아예 투표 자체도 안 하고, 국회의장을 다 빠져나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서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탄핵이고 뭐 국민의힘은 뭐 해체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더 분노한 그런 어떤 군중들이 지난 토요일보다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봐야 알겠죠. 여전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걸 지지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소리 하는데, 저는 뭐 너너 당을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믿고 안 믿고를 뭐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비상계엄이 장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뭐 장난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상계엄에서 지금 점점 드러나는 이야기 보세요. 뭐 그날 말고 그 다음날 지방에 있는 공수여단도 서울로 배치해서, 그런 지방에 있는 공수여단이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군인들이 그렇게 밀어닥치면은 정말 아무 충돌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서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그게 진짜 누가 한 명 다치고 죽고 그러는 게 정말 이렇게 보면은 스파크가 돼서 엄청난 이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비상계엄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듯이 비상계엄,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런 비상계엄령 마셜로가 그렇게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태들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 가까이 있는 그 미얀마는 아직도 몇 년 동안 그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서 10대, 20대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요즘은 이 여성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뭐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나라의 어떤 위험이 어디 남녀를 가리고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요즘 특히 10대, 20대들 많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많이 몰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정말 이렇게 이 접속이 당연히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아마 뭐 이동기지국이니 뭐 간이기지국이니 이런 것들을 뭐 통신 3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죠. 이것도 충분히 뭐 어떤 집회에 자기들이 이렇게 기여를 하는 방안이 되겠죠. 여기 보면 통화나 메신저뿐만 아니라 실시간 상황이 궁금한 만큼 유튜브 스트리밍 이런 것도 많이 하겠죠. 요즘 유튜브 뭐 저는 옛날도 뭐 저도 그렇지만 너나 나나 뭐 유튜브라고 하니까 유튜브 스트리밍을 현장에서 시청하면서 엄청 트래픽량이,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트래픽량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들도 이런 어떤 이동통신사에다가 중계방송이 좀 끊기지 않도록 트래픽 과부하에 대비해 달라고 뭐 공문을 보냈다는데, 뭐 공문을
받아가지고 통신 3사가 아까처럼 뭐 이렇게 이동용 중계기기나 뭐 간이 기지고 이런 것들 많이 세워놓고 해도 너무 많이 몰리면은 뭐 아무래도 트래픽 과부하 걸릴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use bridgeify 뭐 하는 동안 during national disaster. national disaster에서 이거 뭐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동안 뭐 bridgeify를 사용하라고 학교에서 또 뭐 하는 동안 시위하는 동안 그리고 뭐 while travel 여행하는 동안 이럴 때도 뭐 브릿지파이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된 이게 아마 이런 이 와이파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도 블루투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거겠죠. 브릿지파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 무슨 애플리케이션 이름이겠죠. 애플리케이션 홍보하는 것 같네.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름일까요, 좀? 여기 있네요. 뭐, 메시지 without 인터넷에서 인터넷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인가 봐. 브릿지파이라는 게. 그래서 뭐 SK텔레콤은 집회 상황 현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는 뭐 KT나 LG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또 하는 말이지만 똑같이 뭐 기지국 추가, 개통, 뭐 이동 기지국 배치 증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할 거다. 그래도 평상시보다 많은 어떤 이 데이터 트래픽량이 뭐 몰릴 테니까 어느 정도의 뭐 접속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상황에 이렇게 인터넷 없이 이런 데이터 뭐 데이터량이 많이 물리고 트래픽량이 많이 물리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마 쓸 수 있는 게 이 뭐 브릿지파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그 상황에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있겠죠. 꼭 이거 하나만 달랑 있겠죠. 그런 것들도 쓰면 된다고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인 과기부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해서 뭐 과기부 장관이 경기 과천 KT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방문해서 뭐 탄핵 찬반 집회에서 트래픽 급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통신장애 어떤 대응사항 이런 걸 점검했다고 맨날 늘 하는 걸 하겠죠. 그래서 전국의 KT 네트워크 인프라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설이 여기 있는 KT 네트워크 관제센터인데 여기 가서 이제 여의도 쪽에 이번 토요일 날, 뭐 금요일 날 이럴 때 사람들 많이 몰려서 뭐 인터넷을 많이 쓸 테니까 여기에서 뭐 접속장애나 이런 것들 트래픽 급증 이렇게 생기면서 접속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좀 신경 써달라고 여기서 국민들이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러는데 뭐 어느 정도 많이 몰려서 충분히 이런 어떤 통신장애가 접속장애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끊겨도 문제없는 소통 방안을 확보하고 또 이런 거 화장실 위치 사람들이 몰리면 당연히 뭐 화장실 가는 사람들 왜 화장실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거기 가서 갑자기 화장실 배 아프든 뭐하든 화장실 가려는데 주위에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보면 뭐 그 시위하는 현장 주변에 어떤 가게들은 와서 자기들 가게 안에 화장실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가게도 있고 쓰지 못하게 막아놓은 가게도 있고 그래서 뭐 막아놓은 가게에 대한 비난도 하긴 하던데 그건 솔직히 뭐 그 업소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제 화장실 누구나 또 와서 쓰다 보면 그걸 깨끗하게 안 쓰게 될 거고 그러면 또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화장실 위치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존 통신망에 제약이 생겨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시민들은 다양한 대안으로 효율적인 정보 공유랑 그리고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SNS상에서 만약에 연락 두절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연락 두절이 생기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데이터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이 주고받고 있다 해서 아까 전에 뭐 브릿지파이인가 뭔가 그 앱도 이 중에 하나겠죠. 여기 그래서 이게 블루투스 인터넷이 아닌 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인터넷 없이도 100m 이내에 있는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브릿지파이인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있을 테니까 찾아보세요. 뭐 브릿지파이도 저도 처음 들어보고 다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인터넷 없이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있나 보죠. 이 브릿지파이라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 아까 제가 미얀마 생각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 번씩 처음에 막 했을 때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서로 막 도와주자고 막 국제적으로 그랬는데 이걸 또 어떤 나라에 개입을 한다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서 서로 뭐 말만 하다가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 손 거의 놓고 있는 편이라서 미얀마 국민들만 아주 비참한 삶을 몇 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벌어지고 미얀마, 뭐 홍콩 반정부 시위, 또는 뭐 태국 내 반정부 집회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때 아마 이게 활용이 됐는가 봐.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에 제한을 가한 그런 전력이 있는 국가들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인터넷 접속 없이 블루투스로 돼서 아마 어느 정도 물론 뭐 거리 제한이 있어서 여기 지금 보면 100m 이내에 이용자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뭐 접속이 잘 안 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뭐 미얀마 우리를 비유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홍콩 반정부시 중국 애들이랑 우리랑 뭐 어떤 이 정치 어떤 국가 구조가 다른데 뭐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랑 그렇게 막아놓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좀 다르다해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어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서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도 좀 알아보는 게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이것도 괜찮은 거죠. 여의도 화장실 지도에서 여기다 화장실이 이렇게 있나 봐. 뭐 빨간 거하고 파란 건 무슨 의미지? 파란 건 뭐 남자 화장실만 되고 뭐 빨간 건 여자 화장실인가? 하여튼 이렇게 화장실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진짜 화장실 물론 뭐 가게에 들어가서 화장실 쓴다 하지만 그게 쉽겠어요. 어쨌든 여기는 공중 화장실 같은데 하여튼 여의도 화장실 지도 이런 것도 뭐 화장실 위치도 미리 하나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게 온라인에 보면 이렇게 여의도 화장실 지도가 공유되고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도를 통해서 국회의사당역하고 여의도역 부근에 있는 화장실 위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뭐 좀 자세한 상세 보기를 통해서 보면 공공 화장실인지 개방 화장실인지 그 유무하고 그리고 장소 이름 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는 성별 분리 그런 거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상세 보기에 알 수 있대요. 그럼 이런 건 충분히 뭐 깔아놔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디지털 망명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망명 가는 것처럼. 디지털 망명상 결국은 이거 지금 이것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 아닐까. 디지털 망명의 상징으로 여기지는 텔레그램이 보통 보죠. 여기 보면 텔레그램이 보통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해외 서버를 두어서 보안성도 좋고 해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단면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렇게 보안상 안전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누가 거기서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알아낼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의 SNS가 텔레그램이라고 그러죠. 텔레그램은 솔직히 전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텔레그램의 어떤 그 본사를 습격해서 텔레그램이 원체 나쁜 곳에 많이 유용이 되니까 본사를 습격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본사가 어디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대. FBI도 그렇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이 텔레그램의 본사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한다고. 우리도 지금 여러 범죄자들이 마약이든 뭐든 그런 것들 파는 거 다 텔레그램으로 팔잖아요. 이걸 카톡으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수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를 둬서 보안성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단편적인 면이고, 제가 아이를 두고 있으면 텔레그램 같은 거 깔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가 알아서 깔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자기들이 져면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텔레그램을 깔라고, 이거 지금 시위하러 간다고 해서, 텔레그램은 괜찮다고 깔아, 그런 말 하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디지털 망명의 상징으로 여기 지금 텔레그램 신규 설치도 그래서 이 계엄 선포 이후에 4배나 넘게 증가했대요. 계엄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통신 제한이 있을 거니 어쩌니 그런 걱정이 들어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제한을 가할 수 없는, 즉,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처럼 이런 SNS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서 4배나 넘게 증가했다는 거. 이걸 4배나 넘게 증가하면 정말이지 그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나쁜 분들, 내가 나쁜 분들이야 얘기하기도 기분 나쁘지만 이 나쁜 녀석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또 이용하겠어. 텔레그램으로 수많은 마약 광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짓을 텔레그램으로 다 하는데
이번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일 때, 아니면 진짜 계엄 선포하고 나서 혹시나 SNS가 기준이 있던 게 안 될까 싶어서 텔레그램을 많이 깔았다는데, 어른들은 알아서 하면 되고, 학생들은 웬만하면 깔지 말는 게, 혹시나 깔았으면 지우는 게 좋겠죠. 하여튼 여기 지금 IGAWorks라는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이후로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가 45,176건으로 메시지 업종 단일 전체 신규 설치 절반의 한 47%에 가까운 절반을 가까이 차지했다고. 그래서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3일 이후로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4배 넘게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평소보다 이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과 비교하면 4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그래서 이런 어떤 비상계엄으로 생긴 수많은 어떤 장점은 그렇고 그 단점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엄청 많이 나타날 텐데, 일단 지금 여기 오늘 얘기한 건 이렇게 14일 날 또 추가적으로 탄핵을 표결하는 일단 이번 주말에 토요일, 금요일 이렇게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 이런 여의도나 광화문 내거리는데 많이 모일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통신 접속 장애가 일어나면은 안 되니까, KT나 SK나 이런 우리 통신 3사들도 중계기, 간이 중계기도 설치하고 이동용 중계기도 설치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취하고 있고, 또 그렇게 혹시나 만약에 원하는 소통이 안 되면 인터넷이 아니고 블루투스만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들 한 100m 안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장실 지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 시위할 때 시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이런 기사들 같은 것들도 있고 여러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정말 이제 시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또는 이번에 시위할 때 보면은 거의 10대들, 20대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마치 콘서트장처럼 활기차게 노래도 하고 진짜 응원봉 흔들고, 촛불이 아니고 응원봉 흔들고 그러는 거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야, 한국은 정말 시위를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놀랬다 그러잖아요. 다른 데 보면 정말 폭력적인 시위가 많거든요. 화염병 던지고 가게 부수고 정말이지 경찰들도 아니면 군대들이 총을 쏘거나 아니면 정말 최루탄을 쏘거나 해서 정말 무력 충돌도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저 같으면 거의 예전에 그런 시위할 때 마지막 끝물 세대라서 그런 격렬한 시위 이런 것들 저희는 보고 자랐거든요. 대구 동성로 이런데 아직도 그 최루탄 냄새 때문에 제대로 못 지나가고 최루탄 냄새에 심해가지고 아직도 곳곳에 최루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21세기 그것도 2024년인데 제가 대학생이었던 무슨 1989년 90년도 아니고 지금 이런 2024년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시위하러 가서 편안하게 조금은 통신 어떤 이 사용도 그렇고 화장실 사용도 그렇고 여러 어떤 시위를 즐겁고 편하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어떤 방법들이 있다 하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시위를 서울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자기한테 가까운 곳에 가서 시위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충분히 참여해 보셔도 되겠죠. 저도 가까운 동성로에 이번 토요일 날 가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소리 좀 지르고 오려고. 이건 정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개개인이 삶이 달린 문제니까 진짜 계엄령 선포가 장난도 아니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자기 선택이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이해 못하겠어. 정말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자기들 가족한테 피해가 있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지지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이해 못할 말들을 아무렇지 하고 있어서 일단 그런 얘기하면 말도 끝도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이 통신장애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갖고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삶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경험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이런 어떤 기사들 이런 것도 나중에 지나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 예전에 저랬었지. 마치 코로나 처음 했을 때 막 약국에 줄 서고 막 그랬던 거 마스크 사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 맞아 예전에 그랬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자, 뭐 이번 토요일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몰릴 텐데 따뜻하게 옷 입고 가서 좋은 어떤 결과가 있기를 저도 진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자, BTS입니다.